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5라운드 1경기를 최명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그는 역시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게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서봉수 선수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무패 행진에도 팀은 5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백승호 선수와 김기현 선수가 이제 성적이 예전만 못하거든요. 네. 두 기사가 좀 살아난다면 뭐 서봉수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 명실상감 한우 팀이 잘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두 선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주 명실상감 한우 지난해 2위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먼저 팀 순위와 함께 오더표 살펴보시죠. 네, 작년도 디펜딩 챔피언 부산 KH에너지가 역시 3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음성인삼이 3승 1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예, 오늘 펼쳐질 상주 명실상감 한우 팀은 아직 1승 2패고요. 삼척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뭔가 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네. 팀 승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5위와 7위의 대결입니다. 네, 영암 월출산의 김종수 선수가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종 선수 바둑 내용을 보면 네. 요즘도 꾸준히 공부하는 듯한 그 인상을 줍니다. 그렇군요. 네, 공동 2위 강훈, 서봉수, 조치훈 선수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을 김수장 선수가 쫓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5라운드 1경기. 1국은 박승문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입니다. 참 이 두 선수가 재밌는 게 박승문 선수가 상대 전적이 2대0으로 앞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봉수 선수에게 상대 기사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박승문 선수 오늘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 2, 3국도 만만치 않은 대국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하위권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 절실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1, 2, 3국 중에 어떤 대국이 키를 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승문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이 좀 흥미로운데요. 서봉수 선수 올해도 아주 성적이 좋고 박승문 선수는 좀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 전적 2승으로 앞서 있는 서봉수 선수를 오늘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한번 승부를 겨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남은 5위와 7위의 대결입니다. 오늘 5라운드 1경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상주 명실상감 한우와 삼척 해상 케이블카의 5라운드 1경기입니다. 네, 오늘 고재희 심판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한국대 총리대회 TV에 받은 리그 5라운드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3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성호 선수와 조대현 선수의 만남인데요. 상대 전적은 백성호 선수가 9승 4패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각자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 곡은 강만우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대결. 이 두 선수는 오늘이 첫 만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사 생활을 두 분 다 이제 올해 어느 정도 한 기사들인데 첫 만남이라는 게 아주 흥미롭죠. 네. 예,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릴 1국입니다. 서봉수 선수 대 박승문 선수. 상대 전적은 박승문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삼척 해상 케이블카 입장에서는 오더가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주 명실상감 한우팀 강팀이긴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오더입니다. 네. 네, 오늘 박승문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요즘 화점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귀 4군데가 전부 다 소목으로 짜여졌습니다. 참 이 포석 나온 지 오래됐는데요. 요즘엔 잘 종족을 감춰서
예전에 정말 많이 두었던 포석이죠. 요즘에는 뭐 화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3-3에 들어가는 그 포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좀 새로운 포석으로 두 선수가 초반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봉수 선수는 소목을 좋아하는 기사예요. 실리를 좋아하니까요. 예, 소목을 두고 상대가 이제 한 칸으로 걸치면 바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한 칸으로 걸치는 기사는 흔치 않죠. 대부분 이제 낮게 걸칩니다. 지금처럼요. 예, 낮게 걸쳐도 다음에 이쪽으로 씌워가는 수가 이제 AI 바둑에서 씌우면 막 프로수가 좀 올라가거든요. 승률 기대치가. 그럼 그 수가 좋은 수라고 보고 있다는 얘긴데요. 예, 예전에 본인방 수책, 일본의 이제 전설적인 기사죠. 이렇게 백이 입구자로, 소목에서 걸칠 때 입구자로 이렇게 받는 수는 바둑의 뭔가 룰이 변하지 않는 이상 나쁜 수는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한동안 저도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을 가르칠 때 이 수는 뭐 나쁜 수는 아니지만 좀 요즘 현대 포석에서 좀 둔하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좀 느린 듯한 느낌이 예, 있죠. 하지만 요즘 또 많이 둡니다. 네. 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흙이 날일자로 씌웠을 때 수치가 올라간다면 예. 당연히 백 입장에서는 그 수를 당하기가 싫잖아요. 예, 그래서 또 입구자를 많이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서봉수 선수는 오늘 양쪽 다 협공을 하는 포석을 들고 나왔네요. 네. 묘한 모양인데요. 흙은 바로 좀 움직이기보다는 백에게 입구자를 허용하고요. 반대쪽을 벌려 나갔습니다. 예, 이 포석은 여기 이제 백이 손을 빼면 다음에 여기를 날짜를 달리게 되면 백을 씌워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변 쪽에 먼저 흑돌이 미리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뺏기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러면 백이 이제 이곳을 이렇게 받는다면 그러면 뭔가 모양을 이런 식으로나 전체적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백도 이제 좌변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흑도 모양을 크게 키우면서 뭐 할 만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양 팀의 일지명의 두 선수입니다. 박승문 선수와 서봉수 선수, 어떤 선수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우선 53년생과 64년생이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상대 전적이 또 2승으로 박승문 선수가 앞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박승문 선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서봉수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상대 전적이 앞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다는 기사라고 평가를 받죠. 그렇습니다. 2018년 성적은 서봉수 선수가 12승 11패, 박승문 선수는 5승 5패로 5화를 마쳤고요. 사실 17년은 서봉수 선수의 한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서봉수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성적이 괜찮아요. 그 이유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꾸준한 공부에 있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도 어제 끝났나요? 그제 끝났나요? 그 삼성화재배 그 시니어부에서 본선 진출을 또 했죠. 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서봉수 선수고요. 박승문 선수는 3승 8패. 사실 시니어 리그가 처음 출범할 때 박승문 선수가 또 반짝 스타가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엔 아주 성적이 괜찮았었는데 작년 네. 성적은 아주 좋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숙제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변을 백이 바로 붙여간 장면인데요. 확실히
AI 바둑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서봉수 구단은 지금도. 서봉수 선수는 뭐 젊은 기사들과 바둑 두는 것도 굉장히 즐겨하고 또 복기를 상당히 좋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요즘 느끼는 것은 그 바둑을 두는 것보다 복기를 더 좋아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복기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는 거네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사석에서 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바둑을 두는 것보다 이제 네. 복기하는 게 더 재밌다고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흙은 어느 쪽으로 받는 게 보통인가요?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을 젖히면 반대쪽을 젖히거든요. 흙이 이쪽을 젖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도 이쪽을 젖히고 끊고 이렇게 될 때 단수 치면 이쪽을 끊어서 단수 치고 이을 때 축으로 잡고요. 네. 여기를 이으면 축으로 잡혀서 안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쪽을 젖히면 마찬가지로 이쪽을 젖히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서는 늘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늘면 결국은 흙이 이쪽을 차지하더라도 이 한 점이 잡히는 형태가 나오면 별로 좋지 않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은 백이 뭔가 바꿔치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흙이 이 두 점을 잡더라도 좀 중복의 형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백이 만족인가요? 예. 그렇다면 흙이 가만히 이곳을 늘던가 아니면 반대쪽을 늘던가인데 이쪽을요. 네. 뭔가 좀 눌리는 그런 아. 형태가 되죠. 그렇다면 백이 붙인 수가 꽤 강력한 응수타진이 되겠네요. 예, 요즘 인공지능이 흙돌이 상대돌이 3선에 있을 때 뭐 붙인다던가 어깨 짚는다던가 네. 이런 것을 워낙 많이 두기 때문에요. 뭐 사선에 있어도 어깨 짚곤 했잖아요. 예, 근데 4선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요. 3선에서는 붙이거나 어깨 짚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네, 안쪽으로 늘었는데요. 예, 여기서는 흙이 이곳을 참았을 때 백이 이제 보통은 한 칸 뛰는 게 보통이긴 한데 여기서 뭔가 걸쳐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게나 높게. 일감은 걸쳐간다면 높게가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백이 한 칸으로 걸쳐가는 수요. 예, 이렇게 걸치게 되면 이 붙인 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붙였어요. 또 붙였어요. 지금은 만약에 이 안쪽으로 젖히면 예, 백이 축이 유리한가요? 이렇게 젖히면 네. 백이 이쪽을 맞춰치고요. 그러면 흙이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둬 놓고 뭔가 이런 식으로 벌려갈 것 같아요. 박승문 선수는 이제 바깥쪽을 젖혔고요. 그러면 이제 귀는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죠. 그냥 무난하게 둡니다. 박승문 선수. 박승문 선수의 생각은 여기가 하나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요게 붙여져 있지 않으면 백이 이곳을 그냥 이렇게 벌리더라도 불만이에요. 이 형태는. 근데 여기가 붙여져 있는 게 백이 벌렸을 때는 침입을 없앤 수기 때문에 악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수를 뭔가 받아먹는다? 뭐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간결하게 또 정리를 한 약간 거군요. 부분적으로는 불만이지만 이 형태를, 이 다음의 형태를 이 붙인 수를 악수로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죠. 백도 여기서 손을 빼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젖혀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받으면 이렇게 그냥 벌린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젖힐 때 끊어간다면 백이 젖힐 때 끊어간다면 그냥 이것을 이렇게 늘어서 네. 이 한 점이 당장 제압될
지속되는 형태도 아니거든요. 이 결과는 흙이 좀 불만일 것 같고요. 그럼 백은 오히려 젖히는 게 예, 낫겠네요. 벌리는 것보다는 젖히는 것이 좀 힘이 있어 보이고요. 혹시 젖힐 때 여기를 침투하는 수단을 좀 생각하나요? 만약에 백이 꽉 이으면 네. 흙도 막아서, 하지만 끊어가면 조금 흙이 골치 아플 것 같기는 한데요. 백이 일감으로 볼 때는 지금 상변에 젖히는 것이 보통 3단 콤보입니다. 맞아요. 나름 일리가 있는 수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붙이는 수가 네. 축머리로 작용하거든요. 이쪽으로 아. 젖히면 백이 맞젖혀서요. 끊고 이렇게 돼서 이을 때 여기 축이 되죠.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요? 예. 그리고 흙이 이쪽을 끊고 여기를 단수 치면 백이 늘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끊어서 둘 수도 있어요. 네. 박승문 선수는 또 오늘 상대가 붙이면 젖혀 있고. 젖히고 맞젖힐 때 그냥 있는, 여기서도 같은 모양이 나왔고요. 오늘 이 바둑은 포석이 아주 특색이 있고 재밌습니다. 그렇네요. 이제는 흙도 여기를 한 칸 정도 띄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뛰고 백이 받으면 여기를 넣는다거나 한 칸 뛴다거나 이런 진행을 예상해 볼 것 같은데요. 근데 그쪽 지금 예. 찝어주신 그쪽도 좀 좋은 자리 아닌가요? 흙이 뒀을 때 한 칸을 띄고 예, 지금 이 자리요. 네. 그리고 백도 이제 안 받을 순 없죠. 여기 바로 안 받아야 받으면 할까요? 예, 여기를 네, 그 자리 뺏기게 너무 되면 아플 너무 것 같아요. 아파서 한 칸을 받던가 두 칸을 받던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흙이 여기를 먼저 하나 뛰고 네. 그리고 백이 뭐 한 칸이나 두 칸으로 뛰어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상변 쪽과 이 돌을 뭔가 연결하는 그런 수법을 사선으로 갑니다. 뭔가 미리 준비된 수인 것 같죠? 빨리 나왔거든요. 예, 그 수가 두어지고 나서 보니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이쪽을 끊으면 단수 치겠다는 거예요. 석점을 잡을 테면 잡아라. 나는 여기를 뚫으면서 여기를 이 돌을 잡고 여기를 압박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 호흡으로 막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막거든요. 일단 자세가 좋아요. 그렇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흙도 뭔가 여기 나중에 치중 가는 노림이 있긴 한데 이걸 늘어놓게 되면 이제 치중 가는 노림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백이- 뭔가 흙을 가른 형태가 예, 머리를 백이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상기 쪽을 차지하고 돌이 완전히 흙돌이 갈라졌죠. 물론 흙이 세력이 생겨서 이 돌을 압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돌이 뭐 그렇게 잡힌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 포석은 흙이 좀 불만으로 보여지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 백돌을 아주 강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좌변도 이 백 모양이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우상기도 원래 흙돌이 있는 것을 백이 10집 정도 내면서 이제 안형을 차지했고요. 네. 이 우변돌마저 쉽게 타개가 되면 이건 바둑- 확실히 흐름은 백쪽이죠. 그렇죠. 뭐 이쪽을 괴롭히려면 역시 포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돌을 공격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돌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잡으러 가는 게 있고 네. 공격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게 상식적인 이제 공격 방법이고요. 프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예, 근데 원래 공격의 정의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공격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공격의 정의는 뭘까?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얻은 결론은 네. 공격이라는 것은 상대의 그 사활을 압박을 해서 내 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상대는 그 생사 때문에 그 살기 위해서 돌이 자꾸 나쁜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공격의 정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흙이 이제 그걸 노려봐야 할 텐데
또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일감은 그래도 일단 씌워가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요. 뭐 유사시는 여기 양쪽으로 미는 것이 2번 미는 것이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급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렇게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치받아서 타개를 하면 백이 탄력이 생겨서요. 그렇게 썩 공격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뭐 알파고가 나오기 전만 해도 이 많은 기사들이 빈삼각을 꺼려 했었잖아요. 예. 근데 또 빈삼각이 어떤 모양에선 묘지가 될 때도 있었고 지금 형태는 좀 무거운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백의 형태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뭉쳐진 것 같지만 흙이 이 백한테 귀를 내주고서 지금 공격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벽이 있는데 반대쪽에 너무 좁게 벽이 형성되면서 여기 집이 몇 집 안 났어요. 그리고 백은 당장은 뭐 이렇게 치봤던가 네. 아니면 여기를 뭐 꽉 이을 수도 있고 횡말을 할 때 백이 여기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젖히면 탄력이 있는 형태라 타개가 쉽게 되면서 뭔가 공격은 확실히 흙이 실패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글쎄요. 여기 벌린 것은 일단은 나를자를 한번 씌워보고 싶었던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붙여주고 치받아 주더라도 흙이 집이 많이 나는 상황도 아니고 예, 또 그렇죠. 반대편도 무사하니까요. 백은 뭐 치받고 둘 때 이렇게 한 칸만 띄어도 중앙으로 이제 진출을 했거든요. 뭔가 뭔가 밑으로 손을 가는 것 뭔가 같죠? 젖히려는 것 같은데 거기 당장 글쎄요. 당장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흙도 이곳에 절대패감이 한두 개 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패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고 때리면 여기보다는 여기를 젖힐 것 같아요. 이으면 그때 여기를 젖히면 여기는 내줬지만 석점이 힘이 없죠. 여기까지 끊을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젖히는 것과는 어떤 차이죠? 먼저 젖히면 코 고치는 것과. 이렇게 두고 때릴 때 여기를 두면 네. 일단 받겠죠. 하지만 이 백이 패를 이겼을 때 이 젖힌 수는 악수거든요. 예, 악수 패감보 여기 악수 패감보다는 차라리 여기 젖히는 악수 패감이 날 것 같고 이 네. 젖히는 것은 악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흙이 그렇다고 여기서 패를 하지 않고 뒤로 받는 건 이 한 방을 끊김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아, 치중을 갑니까? 바로바로 나오네요, 손이. 네, AI는 49대 51. 이제 한 수 둘 때마다 바뀌고는 있는데 예, 5대 5로 나왔는데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젖히고 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고 뛰어나갔으면 백이 계속 우세했을 텐데 지금은 잡기는 잡았는데요. 요 한 점을 백이 여기를 이으면 흙이 이곳을 뚫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젖히면 패 모양이긴 한데 초반에 이제 패감이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둬야 될까요? 백이 좀 괜찮은 포석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변화를 구할 필요 없었던 장면인 것 같거든요. 흙은 또 다른 데서 이미 약간의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에 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빨랐던 손이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봉 선수 이 때린 수로도 여기를 한번 미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한 2번 정도 밀고 때리면 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밀 네. 때 여기를 잇고 뭐 바꿔치기 형태는 근데 여기 한 점이 잡히면 별게 없겠네요. 괜한 손찌검을 한 것 같아요. 여기 2단 젖힌 것은 치중 가는 수가 은근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젖히지 말고 그냥 중앙 쪽으로 나온 다음에 나중에 젖히는 것을 노리면 됐는데 좀 빨랐던 것 같은데요. 서봉수 선수는 뭔가 막 두다가도 아니다 싶거나 뭔가 만만치 않아지면 갑자기 멈춰요. 그 템포 조절을 또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승부 감각이 아주 네. 뛰어난 기사죠. 그 감지를 한 겁니다. 또 박성문 선수가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꽉 이었어요. 여기서는 흙이 끊을 수도 있고 여기를 일단 한 칸 띄어서 젖히는 수를 완화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여기를 백이 이으면 다음에 뭐 막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백이 살자니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집이 이제 나겠지만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되면은 흙도 할만할 것 같고요. 우악에는 거의 자연 집인데요. 여기서 과연 뛰어나올지 아니면 그냥 바로 푹 끊어갈지. 네, AI 승부 예측은 54대 46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우변에서의 공방이 중요해진 장면인데요. 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1경기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네, 영상에서 주특기는 열린 귀라고 나왔는데 참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후배들이 좀 배울 만한 점이 네. 많은 기사죠. 어느 정도 이제 입단하고 연차가 되고 또 그만큼의 성적을 내면 자신의 주관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귀를 열면서 후배들의 또 좋은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선수입니다. 한 몇 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흙이 단수 치고 백이 붙였고요. 단수 치는 수는 글쎄요. 붙이고 때리니까 이제 이곳을 밀어갔어요. 여기를 계속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받게 되면 점점 더 이제 큰 팩감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흙이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두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받고 때리니까 갑자기 또 5대5가 됐네요.
흙에 뭔가 미스가 있었다는 뭐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안 받고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요. 우선 접수를 해두고 또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 타개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백이 네. 이 돌을 계속 압박을 하면 점점 이제 덩치가 커져요. 그럼 큰 팩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패가 부담스럽죠. 서봉 선수는 고민하는 것이 이제 끊어서 패를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를 백이 흙이 때리면 여기를 뚫어서요. 네. 해소를 해도 다음에 단수 치는 수가 선수거든요. 그 다음에 날일자로 넘게 되면은 백이 할 만한데 문제는 흙이 때리지 않고 그냥 여기를 두면 백이 이것을 때리자니 또 이런 식으로 둬서 갈라져요, 백돌이. 과연 백이 패를 들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끊을 수가 있을지. 네. 백도 흙도 바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어놓고. 왜냐면 때리면 백이 이제 팩감을 쓰는 게 아니고 여기를 돌파를 네. 해버리니까요. 이 형태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형태죠. 이게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런 데 나왔다가는 뒤로 쳐서 그냥 여기를 잇게 되면은 바로 단수로 죽어요. 아, 촉촉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서봉수 구단도 이 끊는 수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둘 때 때리면 그러면 돌파를 해서 이건 백이 둘 수 있거든요. 서봉 선수가 만약에 끊는다면 무턱대고 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되죠. 백이 하나 끊어놓고 흙도 있는 게 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귀를 받는 건 안 되나요? 득이 없는 예, 건가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그때 귀를 받으면 여길 때리면 네. 이제는 뭐 거의 단패가 됐는데요. 흙이 일로 때리면 이제 이건 점점 더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그쪽을 안 받았어요. 강수입니다. 글쎄요. 여기서 흙이 날짜를 가나요? 이렇게 쭉 빠지나요? 일단 급소는 어쨌든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서봉 선수 뭐 엄청난 계속된 변화를 일으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는. 이제는 백도 여기를 제압해야 되거든요. 안 둬서 흙이 뭐 단수 치거나 젖혀 있거나 하면 흙돌이 살아가면 이 백돌만 기분 나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 치고 이으면 이렇게 잡아놓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흙이 무겁네요, 돌이. 이 우변적도 이제 어차피 백이 귀가 연결이 끊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103점을 단수 치는 수가 백이 통렬한 거 아닙니까? 여기요? 아니요. 103점을 단수 치는 거예요?
백세점을 단수 칠 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끊어서 패를, 아, 여기를 끊어서요. 그러니까 백이요. 백이 여기를 끊어서요. 네. 패를 하는 거요. 네. 이 패는 항상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으면 흑이 선수기 때문에 바로 두나요? 이쪽을 당연히 둬야죠. 둘 때가 뭐 여기 요걸 당장 이을지 안 이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흑이 둔다면 지금 이쪽을 안 둘 수가 없죠. 이쪽은 어차피 뺏겼고 이 돌이 뭐 살아가는 것은 나중 얘기고요. 지금 여기는 뭐 때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상황 판단이 아직은 뭐 좀 결말이 좀 더 진행돼 봐야 결말이 나고 부분적으로 결말이 나고 그래야 이제 좀 누가 좋은지 알 것 같은데 뭐 AI 승부 예측은 AI도 잘 몰라서 그냥 5대5라고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그만큼 만만치 않다고 뭐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냥 꽉 이었죠.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때리는 것과. 이제는 백이 여기까지 살리는 것은 이렇게 씌워가면 좀 위험하죠. 이 돌이 뭐 안형이었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방금 재밌는 게 5대5였잖아요. 예. 이으니까 51대 49가 됐어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이제 큰 차이는 안 나는 거고 백은 이제 여기를 사는 맛은 있어요. 입구짝하고 빠지기만 해도 살죠. 백이 일단은 일감은 여기 한 칸 뛰어나오는 것이 가장 보통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한 칸 뛰어나오기 전에 이런 데를 하나 젖혀서 젖히고요. 끊을 때 한 칸 뛰어나올 수도 있어요. 뛰어나온 다음에 젖히면 흙이 끊지 않고 뒤로 받아서 좀 이 한 점을 가볍게 버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흙이 당장 또 이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젖히고 뛰는 게 나을지 그냥 뛰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바로 이제 살아둡니까? 그러면 흑이 이제 공격을 갈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당장 왜 자꾸 차단. 뒀는데 예.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글쎄요. 제가 두 쪽이 생각하기에는 안 이거 좋아지죠? 이수로 그냥 한 칸 뛰면 네. 승부 예측이 뭐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뭐 여기 둔 것이 방향차고다 이렇게 뭐 AI 승부 예측은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AI 승부 예측에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아니, 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수치가 이렇게 딱 예. 보이잖아요. 예. 바뀌는 게. 그러니까 얘기를 드렸던 거죠. 예. 저도 뭐. 뭐 저도 이제 좀 참고는 합니다만 네. 전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바로 날일자로 씌어 오는데요. 백도 지금 이 우변의 돌을 그냥 버리기에는 상당히 크죠. 뭐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타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괴롭죠. 서봉 선수 초반 감각은 좋았는데 여기 한 칸 뛰는 수도 아주 괜찮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약간 좀 부분적으로 너무 치열하게 두려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보면은요. 좀 바둑이 유리할 때는 때로는 좀 무난하게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 썩 좋지는 않죠. 모양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뭐 이렇게 하고 호구 치는 정도 늘면 이제 여기를 호구 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데 또 들여다보면 여기를 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쯤에서 이제 흑도 공격을 적당히 하다가 이걸 끊어 잡아야 되죠. 여기 백이 있게 되면 이 흑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요. 적당히 공격하다가 여기 끊어 잡아야 됩니다.
박승문 선수 여기서 생각하는 건 혹시나 뭐 이런 데 먼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들여다보면 그냥 빵 때려버릴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크긴 하지만 빵 때림은 빵 때림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들여다보려고 그러네요. 오히려 우변이 다 잡히는 가치보다 빵 따냄이 훨씬 예. 큰 거군요. 예, 이 빵 때림은 이 좌변쪽 전체를 지금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행인 것 같아요. 박승문 선수 입장에서는 거기 빵 때림 주면은 이바둑 질 것 같거든요. 지금 치중가도 백이 괴로워요. 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밀리고 받을 때 이 한 점이 또 잡히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맛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어야 돼요, 백은. 요석이군요. 예. 좀 괴로운 형태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백이 이렇게 두고 여기는 뭐 이쪽으로 끊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흙이 이런 자리까지 하나 좀 교환을 해야 될지 안 두면 백이 이쪽에 두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이런 데까지 압박을 하고 연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끊어잡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요. 이제 두고 나서 좀 결말을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백에게 뺏기게 되면 백이 이제 중앙으로 돌 모양이 활짝 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둬서 지금 이 돌을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둬서 백을 이제 거의 공배를 연결하게끔 만들고 이런 데 지키면 그때 이제 흙도 이런 데 끊어서 잡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흙도 우하 일대가 두터워졌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예, 뭐 여기 우변 잡았고 그리고 여기가 네. 중앙부터 이어지는 이 우하기 쪽이 아주 모양이 좋고요. 백도 이제 여기를 끊어서 상변을 좀 취한 건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기 막히면 여기 늘더라도 또 막아놓으면 사활이 걸리고요. 여기 막는 게 만약에 선수가 되면 여기도 상당히 맛이 나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잡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백이 이런 데를 한 칸 뛰거든요. 그럼 여기를 두더라도 젖혀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모양이 활짝 피어나죠. 네, 박승문 선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두 선수의 시간은 거의 뭐 엇비슷하고요. 예, 보통 서봉수 선수가 이제 좀 빨리 두고 박승문 선수는 좀 천천히 두는 기사인데 오늘은 이제 초중반에 이제 우변에서 타개가 백도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네. 서봉수 선수도 생각을 좀 했고요. 뭐 별다른 수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 돌은 타개가 된 상태예요. 이 돌을 자꾸 공격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이런 거 교환을 안 할 이유도 전혀 없죠. 박승문 선수 좀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고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 가는 거보다 이렇게 차렷하는 수를 이 수를 좀 염두에 두고 있나요? 이것도 여기 두면 백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선수성인데 어차피 백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돌이 여기 있는 게 여기 입구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행마가 이렇게 차렷한 행마가 난지 입구자 행마가 난지요. 네, 또 완수의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를 뭔가 계속 연구하는 건데요. 지금은 상변 쪽이나 이런 곳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두네요. 뭔가 생각한다는 건 이제 상변 쪽을 좀 계속 수익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백돌은 거의 공격이 안 되고 백도 이제 여기는 잡아야죠. 여기 안 잡을 순 없고 박성훈 선수는 자꾸 이쪽 돌을 일로 끌고 나오려고 하나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것을 이렇게 쭉 밀고만 나와도 이 돌은 거의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백이 밀고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행마를 할 수도 있어요. 이 행마가 뭔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괜한 부스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냥 쭉쭉 밀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흑도 이 백이 살아가면 이 사활이 전체 못 살아있고 만약에 때려서 그 다음에 패를 이기더라도 끊어잡은 것보다 훨씬 손해예요. 비교가 안 되죠. 박성문 선수는 뭔가 비관을 하고 여기를 자꾸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승부 예측도 5대5로 맞춰졌네요. 참 바둑이 한순간의 선택이 좀 그 바둑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반에 좀 이렇게 실력 있는 기사들도 초중반에 시간을 많이 쓰는 이유는 한 번 길을 잘못 들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지라도 그 전에 좋은 선택을 한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뿐이 안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수를 잘 둬도 한 번 잘못 두면 지는 게 바둑이잖아요. 좀 그 선택의 갈림길이 계속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바둑이라는 것이 그 조금이라도 전에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곳을 잡았는데 이러면 백이 그냥 글쎄요 여기만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여기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뭐 이 두 점이 값어치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결국은 흑이 바로 여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한 게 없어요. 그냥 중앙을 아까 두고 그 다음에 이 한 점을 잡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어버리네요. 그러면 흑도 이제 여기는 차단을 할 텐데요. 욕심을 오늘 좀 되게 많이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왜 끊죠? 거기 끊는 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는 왜 끊죠? 지금 여기를 차단해야 되죠? 여기를 두면 뭐 합니까? 여기를 100이 넘어가면 여기 사활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늘 박승문 선수는 이 부분적인 접전에서 네. 약간 전체의 흐름을 그르치는 수를 몇 수 뒀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어차피 이 교환을 안 하고 여기를 둬도요. 100이 여기를 입구자 정도 둬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둔 거랑 똑같은데 이 교환이 생각보다 많이 악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일선에 빠지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 사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여기 두면 흑이 여기가 절대 선수기 때문에 여기 사활이 패 모양이거든요. 여기 끄는 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왕 뒀으니 뭐 그 다음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박승문 선수 사실 아까 이런 장면에서 제가 아까 입구자나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둘지보다 형세 판단을 사실 정확하게 해서 형세 판단을 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둘 곳을 정해야 되는데 형세 판단을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방향차고 네. 무리인 듯한 수를 연속으로 계속 두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불리한 쪽에서 자꾸 둬야 하는 수를 두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벌써 약간 좀 워낙 중요한 장면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까 그냥 중앙 제 앞에 놓는 것보다 엷어졌어요. 예, 지금 여기 우변도 백돌이 손이 오면서 네. 여기 하변 모양이 그렇게 두터운 형태가 아니에요. 여기 젖히는 맛이 있어서. 네. 또 백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나오네요. 예, 지금 이곳을 침투하면서 흑이 원래는 이쪽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어느 정도는 타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흑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나 두면 백이 벌릴 곳이 생기고 하변돌은 그렇게 강하게 공격할 수는 없는 돌이에요.
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박승문 선수가 아까부터 시간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와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5라운드 1경기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